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미국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만 아니니까 40%야. 우리 옆에 있는 늘 비교되는 일본은 61%야. 미토콘드리아. 암 환자들 다 에너지 없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없기도 하고, 위암 환자들은 위를 잘라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대장 환자도 당연히, 그리고 스트레스를 암 환자만큼 받는 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짧아지죠.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죠. 어떻게 삽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미토콘드리아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음식이 오면은 그것을 아세틸코일에 거쳐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로 돌려요. 그것이 그 유명한 무슨 사이클이죠? 제 원장님? 그 유명한 TCA 사이클. 그쵸. 그 유명한 우리가 생화학 때 맨날 외웠지만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TCA 사이클을 이제는 유기산 검사 통해서 써먹는데, 근데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공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닦고 칠하고 기름칠해서 잘 돌려서 이 벨트가 잘 돌아가면은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공장이 나이가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일이 잘 안 돌아가겠죠. 타임 벨트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에이징이죠. 근데 공장에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공장이 오래가 되면은 이런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장이 뭐의 주범이 돼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죠. 여러분들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거꾸로 말하면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주범이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에 ATP를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 공장이 오히려 프로옥시던트를 만드는 공장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패시라고 하는 것이 노화의 주범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속화시키는 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바이탈리티, 단순히 지금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에너지 넘친 삶이 아니라 실제 수명과도 관련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에이징 개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잘 부스팅 시켜줘야지 건강한 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수명을 연장한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명 시스템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쁜 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 감소시키고 또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화시키는 항산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앞서 말했던 TCA 사이클이라는 그런 크랩 사이클 통해서 음식, 탄수화물 통해서는 젖산까지 피루베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세틸코일로, 단백질 통해서는 아미노산 통해서 들어오고,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이 이 ATP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대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먹어도 피곤하고 먹어도 살만 찌고, 그래서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 모든 사이클이 다 문제가 됐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변 대사물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영양소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처방한다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에이징을 매칭시켜서 준다고 했던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줘야죠.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를 부스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스트레스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암의 주요 요인이면 당연히 이 병원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재발의 주범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도 직장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미국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만 아니니까 40%야. 우리 옆에 있는 늘 비교되는 일본은 61%야. 우리는 95%래요. 깜짝 놀라죠. 95%. 왜 깜짝 놀라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데이터 보면은 먼저 1등 했으니까 일단 자랑스러운데, 동시에 95% 그러면은 생각한 만큼 높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설문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5%는 누구냐?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주기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직접적인 증상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 생기고,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그 중에 만성 피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도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준다 해서 부신 피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나 퍼티그라고 하는 암 환자들이 호소하는 퍼티그를 접근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요. 당연히 메인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이 떨어진다 해서 부신 기능 저하. 부신을 영어로 하면 대부분 몰라 해요. 부신 어디인지도 몰라요.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신을 레날이라고 그러고 부를 에이드라고 표현하니까 그대로 읽으면 아드레날린, 그러면 아하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돼요. 만성 피로가 메가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가 핵심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핵심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저하. 그래서 메가리 없는 분들 다 검사 괜찮으면은 제가 유기산 검사에서 파트를 보든지 아니면 검사 안 하더라도 좀만 더 설문을 정확히 하면은 도파민 주면 돼요. 무기력감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암 환자들 브레인 포그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치료도 좋은 방법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율신경 검사도 측정할 수 있고 실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신 기능과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빵빵하게 좋았다가 자율신경이 뚝 떨어지고 수치가 거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7.94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고 모든 이 지표가 확 나빠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 망가진 이유는 이온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실제로 메가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면은 좋아져야 될 텐데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엄청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뭔가 치료를 하면은 데이터가 좋아져야 되는 자율신경 정상이 되는 모습들을 환자들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원장님 눈치 보고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율신경과 호르몬 검사들을 끌어나가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당신이 치료하는 게 맞고 아니면 내가 치료했는데 안 좋아지면 다른 원인 찾아보고 피로감을 회복시켜주는 의사가 물론 프라이머리하게 암덩어리를 줄이고 암을 재발되지 않게 다양한 치료를 하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떠나서 사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후성유전학, 텔로미어, 미토콘드리아 즉 다른 의미에서 생명과 관련된 심지어 암 재발과 관련된 그런 치료 중에 핵심이 스트레스를 다루고 스트레스의 주증상인 만성 피로를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스트레스 부신 피로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부신 영양제를 주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강장제들 인삼, 홍경천, 한약재료도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이슈니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명상 사람들의 마음이 꽁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럴 수가 하지 말고 그럴 수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그분의 인생을 편하게 주로는 억울한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의사들이 매니저 해주고 물어봐 줘야지 악몽 꾸듯이 못 자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암도 무섭지만 그 역동이 되게 심해지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잡고 있으면은 뭘 해도 치료가 안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외래에서 많은 환자들이 40대 이후에 인생 오후에 하산하듯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산해야 되는데 등산하듯이 우리나라 특유의 그 열심으로 특히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CEO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은 여전히 50대 이후에 불안감,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지는 짐이 너무 많은데 그 짐을 지고 내려가야 되는 길도 올라가는 것처럼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산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해피니스를 목적으로 해야지 성공을 목적하던 그 인생 초반처럼 하지 말고 결국은 해피니스가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암 환자 치료에도 행복한 암 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별거 아니에요. 물론 암 환자는 불행의 원인이 암 자체를 의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안심시켜주는 게 핵심이겠지만 그런 급성암 환자 아니어도 관계 속에서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상대화를 통해서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대부분 이 안티에이징을 갉아먹는 아무리 좋은 수액을 맞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마음밭이 힘들면은 안티에이징 절대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안티에이징을 강조하는 것에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저희 직원들의 행복이 결국 환자들의 행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기 병원 처음에 어색하고 처음에 좀 낯설고 손발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 리더십과 함께 우리 간호부장님 통해서 정말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이 그게 보이거든요. 의사들이 행복하고 간호사들이 행복한 것이 암 환자들의 행복으로 연결준다. 저희 모습을 행복한 사진 있는 척 행복한 척의 사진을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